자, 이번 주 이사훈의 해장 토크. 이 코너 이름이 해장 토크예요. 네. 왜냐면 일단 보시는 분이 속이 좀 시원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라고 그런 이름이 붙은 코너인데, 네. 그리고 정치인분들 좀 초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진짜 솔직한 얘기 뭐 네. 이렇게 듣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모셨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전용기입니다. 전용기 의원 요새 바쁘신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4월 19일이에요. 4.19 있는 날인데 네.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상징을 하는 날인데 오늘 사실 민주당이 심상치가 않아요. 상황이에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13일에요. 지금 민주당의 전국 청년위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 기자회견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당했었는데 그때 당의 상황을 진단을 하면서 그때 회견 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네. 민주당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이죠. 요새는 저는 사실 실용주의 정치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에도 이 정당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바른 곳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가 그걸 보는데 예. 아직까지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이념주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그러면은 과거 생각과 기준에 잡혀 있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리가 답이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실 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요즘에 않습니까? 조금 네.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뭐 오만하고 뭐 독선적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그거를 견제하라고 민주당에다가 지지율을 그래도 좀 보내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이건 100%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기자회견 보니까 지금 현 지도부에 약간의 불만 표시, 요구사항 이런 게 좀 있던데 지도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지도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부족한 게 보여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사실 지도부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반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지도부를 향해 가지고 지도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과거서부터 나와 있던 혁신이라든지 개혁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조금 쉬쉬하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 지도부가 조금 좀 더 세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과거하고 지금 쭉 봤을 때 망가지는 과정에 가고 있다고 진단한 건데 네. 최근에 이 망가지는 과정에 이게 정점이 이게 돈봉투 네. 아닐까요? 지금 이게 지금 당이 난리가 났어요. 한 발칵인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있고 뭐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대표 뭐 기자회견 날짜만 자꾸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 일단은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와서 이 조사에 응해야죠.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잘 못한 것은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잘 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녹음 내용을 보면 매일 깜짝깜짝들 놀래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녹음본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정근 전 총장의 그 재판 결과만 봐도 1심이긴 합니다만 예. 분명히 검찰이 3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너무 줬다. 4년 6개월을 그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재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냐. 검찰한테 뭐 다 구형 자체가 조금 맞습니다. 약한 거 보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데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100%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빨리 떨쳐내고 가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원칙적으로 떨쳐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돈을 준 사람 네. 뭐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수사 중이니까. 네. 돈을 준 사람 그리고 그 돈을 줌으로써 전당대 당시 수혜를 봤다라고 지금 간주되는 사람. 네. 뭐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수혜 봤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들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현역 의원들, 뭐 원외 당협위원 등등등 막 이름들이 막 소문처럼 흘러내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도 깔끔하게 털고 가야겠죠. 본인이 뭐 인정을 해야 될 거 이제 뭐 밝히라는 그렇죠. 건가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분명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녹취록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민주당이 가짜인지. 이게 네. 딜레마인 게 이게 검찰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는데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너무 녹음에 나온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데 또 검찰 수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항을 보면서 민주당도 지금 당황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이 공봉투 의혹을 까는 시점, 왜 시기는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는 건가? 의심스러울 만하다. 왜냐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정근 전 총장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구속을 그렇죠. 한참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도청옥이 터지면서 요 시점이냐 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더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터트린 것 아니냐. 저희는 그런 의심은 근데 있는 이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 총선 직전에 터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직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수습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총선 전에도 뭐가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정치 검찰이 혹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할 수도 있는 사실 우려는 있죠. 왜냐면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민주당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칼자를 쥐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칼끝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끝을 잡고 있는 사람은 칼자루가 움직이는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는 이 원래 당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비단 이 돈봉투 사건 터지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렇지. 그 이전 상황 가지고 얘기한 건데.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비윤리적인 모습에 망가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 측면이고 하나가 저희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리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뭐 공천 문제로만 치면 혁신 공천이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당을 망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였습니다. 일단 지금 당 상황 조금 짚어봤고요. 지난 13일날 이제 전국 청년이 민주당 전국 청년이 명의로 이제 요구 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총선 관련해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안 된다. 3선까지 3선 제한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요구 사항이 3선까지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3선까지 하고 그 다음은 안 된다. 다른 지역 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 지역에서 4선 출마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거 말자라는 그 제한, 그러니까 3선까지만 제한하자는 거에 가장 눈길 잡았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 몇 차례 나왔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근데 관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혁신 내용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많았어요. 국민들과의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때도 3선 연임, 동일지역 3선 연임 금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조용히 묻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 한번 제기를 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꺼낸 거죠. 사실 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제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못하잖아요. 딱 그거하고는 비례도 만들 수도 있다는 논리가 있어요. 사실 근거도 있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기자회견 한 다음에 혹시 반응 좀 있었어요? 일각에서 좀 왜 이런 거를 상의도 없이 하느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선 하신 분들이. 누구 특정은 불가능한데 당에서도 왜 이거 너네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반발했죠. 그럼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움직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 우리니까 이런 얘기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못 하냐?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얘기했던 거죠. 혹시 잘했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잘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 정도로 사실 우리가 아픈 곳이긴 하나 찔러줘야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이번 돈봉투 의혹 이 건이요. 네. 이 3선 이상 연임 제한 동일지였고 뭔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네.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지금 느낌상 이게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윤리 도덕적 기준은 확실히 상향될 것이다라고는 봅니다. 확실히. 네. 아주 요번에 만약에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연루된 게 분명히 해서 뚜렷하게 이 사항들이 드러나는 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 중에 눈에 띈 거는 현역 의원 하위 컷오프 30%까지. 네. 지금은 20%인가요? 20%가 감상 규정이 들어가 근데 있는. 지금 이걸 30%까지 높이자라는 건가요? 30%로 하고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컷오프를. 네. 지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그럼 컷오프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30%면 6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일단 의무적으로 그 정도 덜어내자라는 거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냥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의정활동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순위를 먹여가지고 하위 30%로 30%는 그냥 훅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열리는 이 거죠.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 발표 이후에 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약간의 좀 반론처럼 나오는 게 네. 사실은 다선인데 현역이 아닌 의원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 또. 근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온다 또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올드보이들은 예. 애초에 공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분들을 네. 공천 대상으로 평가해도 안 된다. 그럼요. 사실 저희는 합당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호남 지역에 가면은 그 국민의 당으로 나갔던 분들도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와 있고 맞아요. 호남 쪽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다선 출신 올드보이가.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손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 관련 네. 사안에다 도무가 막 거의 위기잖아요,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올드보이가 기여하면은 또 그다음에 그 밥이라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네. 올드보이의 기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성함만 말씀 안 드리겠지만 4선, 5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예.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이 사실은 청년위에서 뭔가 당의 변화를 두고 쇄신책이잖아요. 이것도 네. 보면 이제 총선 관련 쇄신책인데 이건 총선은 아닌데 사실은 늘 쇄신 발표 때 나오는 게 불체포 특권 포기잖아요. 근데 네, 이 네,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 말서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원래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특권 폐지, 이 불체포 특권.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던 게 불체포 특권이지 네. 않습니까? 이래서 만들어 놨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와 관련돼서 옛날에 불체포 특권이 있었던 거는 국회의원은 정부의 쓴소리도 해야 되고 예, 예. 굉장히 많은 범위의 일들을 하는데 옛날에 뭐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국회의원들 잡아가가지고 고문하고 이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잡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다 보니까 재헌헌법 때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닐까. 그러면은 이거는 버려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쟤도 결국에는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에서 네. 약간 보수 성향인 분들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비판할 수 있다. 뭐야, 옛날에 봅니다. 포기했더니 네. 왜 그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이번 사건들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이 정도의 기능과 역할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보류 상태로 간 거네요, 그러면은 좀. 그렇죠. 저는 정말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까 와 이거 진짜로 문제가 되겠구나. 여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네, 옛날에 네. 그걸 당연히 이건 버려야지 했는데 네. 약간 보류로 가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용기 의원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지역구 이런 거 안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네. 소개드리고 각오도 좀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내년에 아무튼 뭐 지역구 출마를 지금 도전을 하실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마 출마를 준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수도권에서 어디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도전을 준비 중이신 거고. 네. 근데 그러면 각오 한번 말고 마무리하시죠. 지금 제가 이사를 화성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화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나 현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옛날처럼 뭐 정치인들이 지역에 유지거나 지역의 어른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좀 지키고 가려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이걸 네. 우선하겠습니다. 심부름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말 그냥 친근한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해장 토크, 이상훈의 해장 토크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오늘 초대를 해서 당내 상황, 좀 복잡한 상황, 민감한 상황에 다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총선 관련 개혁, 이런 요구사항들 지도부에 좀 내놨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